뉴욕주 나소 카운티 한인이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어제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유일의 항공 관광사 비마 에어투어가 한인 청소년 대상 무료 비행 체험을 실시합니다. 뉴저지 건강보험거래소를 이용한 4인 가족의 월 보험료는 $282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우정국이 내년부터 우표값을 3센트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부채 연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섭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주 나소 카운티 롱아일랜드 루즈벨트몰 인근 한인이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직장 동료들을 총으로 쏴 한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총에 맞은 또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이스트 가든 시티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LED 조명 설치 업체 세이브 에너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세이브 에너지에서 일했던 용의자 김상호는 이 회사 대표인 최형용 씨와 직원인 신용재 씨를 총으로 가격한 후 도주해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신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중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 김상호가 회사 측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FBI는 용의자 김상호가 타고 다니던 혼다 SUV 차량을 어젯밤 11시쯤 퍼트넘 카운티에서 발견하고 안전을 위해 오늘 인근 학교를 폐쇄하고 일대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김상호가 총을 소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5,000의 현상금을 내걸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김상호는 범행 약 2시간 후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 용의자가 자살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유일의 항공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비마 에어투어가 한인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비행 체험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꿈을 키워줄 비행 체험은 다음 달 5일 뉴저지 웨인의 링컨파크 에어포트에서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0피트 상공 아래로 드넓게 펼쳐진 상가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뉴저지를 관통하는 80번 고속도로 위로 성냥감 같은 자동차들이 시원하게 달립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한인 청소년들도 이 같은 비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일대 항공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비마 에어 투어는 오는 10월 5일 한인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경비행기를 타고 뉴욕 뉴저지 상공을 비행하는 무료 비행 체험을 실시합니다. 상공에서 직접 항공기 조종관을 잡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 비행기를 한번 직접 타보고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날아봄으로써 이 첨단 과학인 이 항공 분야에 우리 1.5세 2세들이 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한인 학생들이 탑승할 비행기는 프랑스 탐피코사가 제작한 4인승 단발 엔진 경 비행기로 갈매기 형태의 날개와 거치형 문을 자랑합니다. 실내가 여타 비행기보다는 약간 넓어서 타실 때 굉장히 안락함이 있고 또 외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참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관광하기에도 최적이죠.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의 비행교관 역할을 맡게 되는 신상철 기장은 30년 동안 5,000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비행사입니다. 신 기장은 15년 전 비행 체험 행사에 참가했던 학생 중 한 명이 지금 대한항공 조종사가 되었다며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서 또 다른 조종사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 학생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를 비마 에어 투어로 신청하면 이 중 10명이 비행 체험에 나서게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감독과 참석자들은 다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실상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 수업 중 화상전화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깊은 상처와 고통의 삶을 듣고는 눈시울이 붉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학생들은 세상의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하고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안부 소재 다큐 고마워요 학생들은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리지와 시민참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2년 됐죠. 2년째 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의미도 있고 이거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자체 행사로 끝내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고,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거를 꾸준히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열린 시사회에는 3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해 일본 정부의 조속한 사죄와 더 많은 곳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앞으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나이도 더 많아지면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모두 다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시대들 다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이제 기억 남게. 한편 다음 달부터 시작될 3기 동아시아 역사 인턴십은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 프로그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소중한 인턴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건강보험거래소가 오는 10월부터 운영됩니다. 전국 평균 보험료보다 뉴저지 보험료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소득에 따른 정부 보조금 혜택을 감안하면 보험료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4인 가족 연소득 5만 달러일 경우 월 보험료는 28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건강보험거래소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세계 보험사 29개 보험 플랜이 판매됩니다. 각 주에서 운영되는 건보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보험 플랜이 평균 53개인 것에 비해 뉴저지에서는 29개의 플랜이 운영되고 건보 거래소에 참여한 보험사는 3개로 업체 간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실버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382달러, 가장 가격이 저렴한 브론즈 플랜의 경우에는 332달러입니다. 하지만 실버 플랜의 전국 평균 보험료는 310달러, 브론즈 플랜의 전국 평균은 249달러로 뉴저지가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은 연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연소득 5만 달러 4인 가구가 실버 플랜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가 943달러이지만 실제 부담은 28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2만 5천 달러의 27세 개인일 경우 월 보험료는 145달러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보험료는 연령과 거주지, 연소득, 가족수, 흡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건보 거래소가 문을 열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미 회사 건강보험이 있거나 메디케어 가입자, 불법 체류자 등은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연방우정국이 또다시 우표값 인상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46센트인 일종 우편물의 우표값이 내년부터는 49센트가 됩니다. 우정국은 지난 25일 일종 우편물의 우표값을 현행 46센트에서 49센트로 3센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회계년도 15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에도 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 우표값이 3센트 올라 6.5% 인상되면 연간 우정국 적자는 20억 달러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표입니다. 우표는 올 1월에도 인상된 바 있습니다. 우정국의 우표값 인상안은 연방 우편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방안이 승인될 경우 우표값은 내년 1월 26일부터 49센트가 됩니다. 일반 우표 외에 우편엽서의 경우에는 현행 33센트에서 1센트가 올라 34센트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의 채무 조정이 본격화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학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자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경기와 구직난 속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짓눌린 대학 졸업생들의 숨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제책이 발표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비 융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는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행한 학비와의 전쟁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연방교육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해 소득 수준과 비례한 상환금을 재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학비 부채 체납을 줄이기 위해 수입에 따라 비례적으로 상환금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상환금 책정 프로그램은 가입 시기에 따라 20에서 25년 후에는 남은 부채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진출자는 기한이 10년으로 단축됩니다. 1920년대 뉴욕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생각보다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놀라운데요. 이때 뉴욕주에 거주했던 한인 인구는 38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일보가 1925년 뉴욕주 센서스 자료를 입수해 한인 성씨로 추정해 분석한 결과 뉴욕주 거주민으로 등록된 한인은 모두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센서스 자료는 역대 뉴욕주 한인 센서스 통계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25년 당시 뉴욕주 지역별 한인 주민 분포를 보면 맨해튼 21명, 웨체스터 카운티 5명, 브루클린 4명, 올바니와 버팔로 각각 2명, 스테튼 아일랜드 1명, 서포 카운티 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맨해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30명이고 여자 6명이었으며 집안에 가장으로 등록된 한인이 13명, 부인이 3명, 아들 1명과 딸 2명 등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하숙 형태로 거주하는 한인은 12명이었고 주인집에 하인 형태로 거주한 한인도 3명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40대가 각각 8명, 10대 3명, 50대 1명이었습니다. 10대 미만은 2명이었습니다. 이후 1940년도 센서스 조사에서 뉴욕주 내 한인 주민은 모두 83명으로 나타나 15년간 한인 인구는 약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한국 성과 이름으로 등록됐으나 국적란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답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일제 강점기였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용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 없이 생활이 곤란할 지경인데요. 아직도 전국 성인의 약 15%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전문 업체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 5월에 걸쳐 미국의 성인 2,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7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34%는 관심이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배우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32%, 컴퓨터 및 인터넷 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1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대다수인 92%는 앞으로도 컴퓨터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으며 단 8%만이 앞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44%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 가운데서도 미사용자가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은 학력과 소득 수준 등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졸 미만 학력자의 41%, 히스패닉계의 24%,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구 구성원의 24%가 각각 인터넷 미사용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전반적인 인터넷 이용률은 지난 1995년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